내가 먼저 집부터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 온타리오를 보게 되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무턱대고 먼저 집부터 구매를 했는데 집이 팔려야지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를 소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제 시간에. 큰 손해를 보고 이렇게 집을 파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이번 주말간에 에드먼튼에 모기지 컨퍼런스가 있어서 에드먼튼에 와 있습니다. 집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다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지금 조금 짬이 나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예시로 내가 지금 만약에 모기지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날짜가 저희가 오늘 날짜가 우리가 9월 7일입니다. 9월 7일인데 만약에 오늘 집을 구매를 해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매를 해봤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입주 날짜는 10월 30일이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으로 다 들고 있고 두 개의 모기지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개의 모기지를 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면, 자, 오늘이 9월 7일이고 새 집 구매한 게 입주 날짜가 10월 30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집부터 먼저 구매하지 마시고 집부터 판매를 하고 나서 집을 구매하는 방법. 저는 이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집을 팔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집이 정확하게 얼마에 팔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집부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마냥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어떤 게 나한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집부터 구매하는 게 내가 유리할 수 있는지 불리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이 9월 7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새집 입주하는 게 10월 30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랬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집이 다 팔리고 돈이 전부 다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5일 동안 이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그 15일 동안 잠깐 렌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잠깐 15일 동안 지낸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주 날짜가 10월 30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0월 29일 이때 집이 전부 다 팔리고 나면은 바로 집 팔린 돈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브리지 파이낸싱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브리지 파이낸싱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실제로 타이밍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브리지 파이낸싱을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입주하는 집이 10월 30일인데 집이 팔리고 모든 클로징이 다 끝나는 게 예를 들어서 11월 15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5일 동안 이 기간이 비잖아요. 다운 페이먼트를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10만 불을 소싱을 해온다고 했을 때는 집이 안 팔렸기 때문에 10만 불을 소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리지 파이낸싱을 써서 은행에서 10만 불을 빌려와서 그걸로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하라는 게 바로 브리지 파이낸싱입니다. 이 브리지 파이낸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은행마다 이게 시스템이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은행은 브리지 파이낸싱이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고 조금 더 빡빡한 것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버짓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 상황에서는 웬만하면은 브리지 파이낸싱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브리지 파이낸싱을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세요. 하지만 버짓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브리지 파이낸싱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브리지 파이낸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15일 동안 기간이 비고 있죠. 그러면 이 15일 동안 다운 페이먼트를 빌려오고 잔금이 이제 11월 15일 날 다 들어오면은 브리지 파이낸싱을 클로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보통 브리지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이제 2% to 3% 15일 동안 내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마다 브리지 파이낸싱을 진행할 때 셋업비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300불, 500불이라는 것들도 있고, 뭐 2금융, 3금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먼저 집부터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 온타리오를 보게 되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부터 먼저 팔고 저는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무턱대고 먼저 집부터 구매를 했는데 집이 팔려야지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를 소싱을 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제 시간에. 큰 손해를 보고 이렇게 집을 파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3금융으로 일단은 우리가 집을 구매하는 것들을 일단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뭐 리파이낸스를 하던가 이러한 이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내가 정확하게 얼마가 팔리는지, 언제 팔리는지 알지 못하고 먼저 집부터 구매하게 됐을 경우에는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부터 먼저 입주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진행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많은 분들이 설명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집이 마냥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팔릴 수 있다, 이렇게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